판사들이 느끼는 거는 대법관을 거의 2배로 늘린다. 그다음에 이제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도입한다. 이거는 법원을 없앤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가치가 떨어지거든. 예. 그러면 자기들 옷 벗으면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다 돈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분노, 반항, 이게 검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반격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반격의 기회를 이번 국감으로 잡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총 있어. 지금 이런 건데 맞습니다.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지금 5개 재판부가 다 어쨌든 각자가 추정을 했잖아요. 추후 지정. 그런데 언제까지 연기한다? 5년간 임기 동안은 재판 안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예, 두리뭉실하게. 그렇지만 그건 5년간 이제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5년 이후에 재판을 하는 게 맞다는 취지죠. 우리 국민들이 해석할 때는, 민주시민이 해석할 때는. 그러나 이제 그걸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거든요. 재판 여는 거는 그 재판부 마음이에요. 그러면 언제냐? 추후 지정을 결정한 재판부가 나 그냥 할 거야 이렇게는 못합니다. 예. 그까지는 못하는. 그것도 자기 모순 금지 원칙에도 반하고 언제냐? 내년 2월달 이제 법관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마다 보통 이렇게 교체하니까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이제 옮기는 대상자들은 지금 10월달, 11월달부터 본인이 원하는 희망지를 의견을 받거든요. 지금 다 그걸 모으고 있을 거예요. 제가 판사들한테 여러 번 들은 게 그 5개 재판부에 가겠다는 판사들이 많다.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 이제 극우적인 판사로 바뀌었다. 뭐 지기훈이 비슷한 판사로 바뀌었다 하면 재판을 열겠다라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많다 이거죠. 이제 그 인사를 또 결정하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2월 달 정기 인사가 있고 그러면 5개 재판부가 얼마나 바뀌느냐. 이제 그다음에 3월 달, 4월 달에 그런 정치적 상황을 보고 이제 법원의 불만이 더 커진다든가 하면 누군가가 시작할 거다. 가장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및 이 정권의 타격을 제일 세게 줄 수 있는 건 서울고등법원. 예. 지금 김대영 고등법원에 있는 선거법 사건이죠.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만 때리면 정권의 정통성의 문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선거법 그 재판부가 가장 유력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형량으로 하면 1심에 있는 대북 송금 사건. 예, 그건 이화영 그 양반이 7년 8개월이 확정이 돼 있다. 그다음에 대장동 이런 거. 이제 그다 1심이죠. 이제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이 이제 한다면 가장 이재명 정권에 타격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장동혁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을 심상치 않게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네는 나중에 전직 대통령 면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습니다. 장동혁도 판사 출신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사법개혁을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으면 이대로 갔을 때 조희대 지기현이 그대로 버티고 있을 때 윤석열이 무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무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도 엊그저께 국감에서 전국의 각 법원장들한테 다 물었잖아요. 그 박지원 의원님이 윤석열은 내란이냐 아니냐. 전부 다 답을 안 하잖아요. 그 답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제 명분이라는 거는 현재 형법상의 내란죄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법원장 입장에서 재판에 어떤 개입하는 성격의 그 뭐 유죄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명분이다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제 같으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확정지었고 그 이유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잖아요.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거는 형법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중대한 헌법을 위반했고 헌법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란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이거는 국가 반역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야 상식에 맞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무죄를 때릴 수도 있어라는 은연중에 협박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 박은정 검사가 어떤 검사장한테 질문하는 걸 들어봤는데 12월 3일 날 개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데 답을 안 해요. 너 검사 몇 년 했어? 25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12월 3일 날 개헌 발표할 때 그때부터 이거 내란이다. 다 알았잖아요. 상식이죠.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을 못 해? 그러니까요. 마음에 그게 하나... 연결되는 게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영장을 기각시켰잖아요. 예. 그 박정호 판사의 기각 사유가 아니 그때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12월 3일 비상기염이라는 게 터지고 한 것이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인식이 정확히 있었는지가 다툼이 그렇죠. 전 국민들은 다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인식이라는 게 형법 제몇 쪽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위법성 인식이라는 것은 국민 일반의 상식적 관점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상식과 조리라는 게 상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는 거다. 그런데 그걸 굳이 위법성 인식이라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시키잖아요. 다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조희대 직위원만 얘기했는데 박정호도 딱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재욱 부장판사가 예. 한덕수 총리를 기각시킨 것도 그때 또 내란 방조였잖아요. 이 방조 이게 다툼이 있는 거 애매하다. 그런데 어제 그 한덕수 재판하는 이신관 재판장님, 네. 그분은 진짜 정확합니다. 달리 보이대요. 다르대요. 참 오늘 참 공소장 변경해라. 정리한다면서. 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특히나 이번에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검찰에 그러니까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법원이.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진작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란 방조로 그런 게 이게 멍청한 짓이에요. 이미 8월 27일 그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내란 특검은 CCTV를 확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해야 되는 걸 애매하게 내란 방조로 했냐. 어제 이진관 그 재판장의 얘기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란 방조 이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이게 딱 부러지니까 이걸로 공소장을 변경하시오. 근데 공소장 변경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적 변경이 있고 선택적 변경이 있어요. 교환적 변경은 기존의 내란 방조 그거는 취소 처리하고 내가 말한 대로 이거 주요 임무 종사로 바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재판부가 너무 특검을 무시하는 셈이 되니까 그냥 이걸 더 추가해라. 둘 다 넣어라. 그 중에 내가 선택할게. 이게 선택적 병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정말로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변명이랍시고 또 하는 게 또 웃깁니다. 한덕수 총리 그 영장 기각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하고 검사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조은석 내란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그 검사들이 상복 시위했잖아요. 김건희 특검은 뭐 돌아간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리가 없거든 절대로. 그러니까 내란 방조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똑바로 해 이거 공소장 변경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그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뭐라고 했느냐 그 박지영 특검본가요? 예, 그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영장이 기각된 사례에서 재청구했을 때 영장이 나온 경우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예. 우리 굉장히 큰 사건들 과거에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럴 때 처음에 기각됐는데 재청구해서 다 나온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게 다 증거인멸 이런 거였거든요. 증거인멸을 보강해서 다시 잡아는 가장 대표적인 기억나는 분이 그 박영수 특검이에요. 예. 대장동 사건.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진관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해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토를 다는 게 뭐라고 달았느냐. 그 특검보가 우리가 내란 방조로 한 이유는 주요 임무 종사자보다도 형량이 더 세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반대 아닌가요? 거짓말이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그건 아니다. 내란 방조보다는 주요 임무 종사가 훨씬 더 주요 임무 종사는 사형도 있거든요. 예. 방조는 윤석열 수계를 방조했다. 윤석열이 사형이면은 이거는 깎아야 되거든요. 그게 무기징역이에요. 윤석열 무기징역이면 이 깎아야 되거든요. 이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도 가능해요. 물론 최저로 보면 방조는 최저가 10년 이상인데 주요 임무 종사자는 5년 이상이거든요. 그것만 갖고 이게 더 세다. 그런데 국민을 자꾸 그렇게 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이 말씀을 좀 아끼시지만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김현장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 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봐주려고 한덕수 그렇게 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박성재 있죠. 법무부 장관도. 예. 그러면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정확하게 길을 잡아주는 것 같은데
공소장 변경을 떠나서 똑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내란 방조 혐의로 영장 청구했다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다시 영장 재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이제 그 질문이 많던데 결론은 법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이진관 재판장님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주 내에서 내란 방조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그냥 국무회의 있고 이 사실관계 똑같잖아요. 적용하는 법 조문이 뭐냐가 다른다 이거지.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거든요. 이 안에서는 공소장 변경 이런 게 다 가능하지만 예. 이것 갖고 일단은 영장이 기각되고 불기소로 기소를 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재차 재구속 영장은 안 됩니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 윤석열이도 내란 수개로 처음에 구속을 시켰고 그 이제 지기현이가 풀어주고 나서 내란 특검이 잘했죠. 재구속을 시켰죠. 그건 전혀 다른 혐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덩어리. 그러니까 국무회의 이런 걸 방해했다, 직권남용, 체포를 방해했다, 뭐 이런 거. 네. 이제 그런 전혀 다른 범죄 사실로는 재구속 영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혀 다른 덩어리의 범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서도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범죄 사실로 새로운 걸로 재구속은 가능하고 그것을 조은석 내란 특검이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구속시키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거는 당연히 될 겁니다. 영장 다시 청구한다고 했으니까요. 했고 또 어제 보도 난 거 보면 예. 이제 이거는 제대로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한 게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돌아와 가지고 실국장 회의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사실은 같은 한편인 교정본부장이라든가 신용의 교정본부장은 피의자입니다 지금도. 그다음에 출입국 뭐 금지시켜라 뭐 이런 또 검찰과장 이 사람들 말고 실국장 회의에 참석한 좀 선량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제 인권국장 이런 분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실국장 회의할 때 그 시간이 12시 뭐 전후였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시민들이 공수부대와 대치할 때예요. 그렇죠. 전 언론이 그것만 때렸어요. 모든 국민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실국장 회의할 때 그 회의실에 TV 모니터도 켜놨을 테고 모든 실국장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회의를 했겠죠. 근데 어제 참고인으로 온 그 인권국장이 예. 위법성 인식을 당연히 알았다. 왜? 계엄 포고령을 다 봤다는 거예요. 계엄 포고령 그게 핵심이잖아요. 국회를 정지시켜라. 정당을 정지시켜라. 다 체포해라. 언론을 정지시켜라. 그거는 국회를 마비시켜가지고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이제 하는 거니까 그 계엄 포고령을 읽었다. 이게 너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권국장이 계엄 포고령을 확인했다. 그 계엄 포고령 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진술이 나왔다는 게 어제 보도가 나왔어요. 특검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임성근 있지 않습니까? 네. 단장. 네. 참.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국감에서 이 법원장들 그 김대원 고등법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예. 재개하면 5개가 다 재개됩니다. 네. 예, 하나가 시작되면 막는 방법을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간단해요. 형사소송법을 조문을 하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개정의 명분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 대통령 임기 동안 대통령이 법정에 불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헌법 84조의 취지인데 그 해석에 다툼이 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라는 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여론 조사하면은 뭐 최소한 6대4로 찬성할 겁니다. 그건 굉장히 저는 여론을 돌파하기 쉬운 방법이다. 예.